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양학부입니다. 네, 오늘 안연편 6장입니다. 네, 먼저 자장이 등장합니다. 자장은 공자의 제자로서 명을 물었습니다. 명, 밝음이 무엇입니까? 밝음을 물으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침이라고 하는 것은 담그고 스며드는 것, 윤이라고 하는 건 적는 것. 이 스며들고 또 젓는다, 적신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스며들듯 조심스럽고 조금씩 진행이 되어서 스르르르 행해지는 그런 모양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며들어 적시는 것과 같은 참소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갈지자 의로 해석이 되는데요. 스며들어 적심의 참소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것보단 한국어에서 뭐뭐는 이라고 해석이 조금 더 적절하기 때문에 제가 는으로 바꿔봤고요. 스며들어 적시는 것과 같은 그런 참소, 참언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조금 높은 사람이 혹은 나와 신분이 비슷한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옳은 말을 해주는 것을 보통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며들어 적시는 그런 참언과 그리고 부자는 피부할 때 부자인데요. 살갗, 피부로 받아질 수 있는 이걸 우리가 보통 피부로 느껴지게 하는 피부로 느껴지는 그러한 하소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뭔가 내 감정이 동요되고 또 내 감정이 이입되는 정말 피부로 딱 와닿는 그런 모양을 이루고요. 구구절절하게 뭔가 절실한 그런 참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참언과 하소연은 행해지지 않으면 이때 언자는 종결사로 쓰이고 있고요. 그런 참언들이 행해지지 않으면 할 수 있다. can의 의미죠. 이룰 수 있다. 밝음이라고 이룰 수 있다. 역시 종결사가 3개나 왔기 때문에 강조하는 종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반복이 되는데요. 스며들어 적시는 참소와 피부에 와닿는 그런 하소연이 행해지지 않으면 또한 이룰 수 있다. 멀리 본다고 이룰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멀리까지 본다고, 멀리까지 내다본다고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불행 언자를 사실 두 부분으로 크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러한 참언이 실제로 행해지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이런 너무 훌륭한 그런 참언이 필요 없을 만큼 이미 밝고 또 멀리 내다본다라는 해석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참언들이 있음에도 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에 맞게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해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통하지 않는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이 부분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밝고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다. 내가 그 참언을 듣고도 내 주장이 더 옳다. 그거를 관철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더 밝고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사실 두 가지 의미 모두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편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시나요? 고전은 이렇게 또 고민하고 또 내 생각에 맞게 각색하는 그런 재미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맞고 틀린 답은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7장입니다. 자공이 등장합니다. 자공이 정을 물었습니다. 정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하고 군사를 풍족하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 3가지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목적어는 앞에서 나왔던 이 식량이 풍족하고 군비가 풍족하도록 하는 그런 위정자들, 지배층들을 믿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들이 그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그거를 믿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그러자 자공이 얘기합니다. 자공이 말하기를 저희 한국어로도 이렇게 부득이하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지금 딱 그 표현이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라는 의미가 되겠죠. 반드시
반드시 어쩔 수 없이 한번 묶어볼게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앞에 나왔던 그 세 가지 중에서 가의 거자가 여기서 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리다라는 의미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버려야 한다면 부득이하게 반드시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무엇이, 이거는 무엇이라는 의미였죠. 어찌, 무엇이라는 뜻이었고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라고 선자가 지금 동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서술어로 쓰이고 있고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사를 버린다. 군사를 버리는 것이다. 그러자 자공이 한 번 더 묻습니다. 자공이 얘기하기를 그러면 또한 반드시 부득이하게 이제 이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식량과 믿음 두 가지가 남았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버린다면 무엇이 먼저입니까?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식량을 버려야 한다. 식량을 버린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스스로 자자는 보통 뭐뭐로부터 from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로부터 이렇게 자고로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딱 지금 이 글자입니다. 예로부터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고 예로부터 모두가 죽음이 있다. 모두에게 죽음이 있다. 그러니까 군사나 식량이 없어지면 사실 백성들은 죽음으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두에게 사실 죽음이 있긴 한데 백성에게 믿음이 없다면 설 수가 없다. 백성들에게 믿음이 없다면 서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제가 이스라엘이 참 떠올랐는데 지금의 이스라엘을 있게 한 그런 유대인들의 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2000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그들이 스스로 이 서는 것은 잊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아주 길고 험난했던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 서 있었던 민족입니다. 아마도 공자께서는 그런 백성의 일어남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일어나 있어야지 식량도 다시 모으고 군사도 다시 모으고 심지어 나라도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8장입니다. 이번에는 극자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위나라의 대부입니다. 위나라에 굉장히 높은 신분을 가졌던 사람이고요. 극자성이 말하기를 군자는 저번에 저희 질과 또 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 번 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질이라고 하는 것은 인한 마음, 충성스럽고도 믿음직한 마음 이런 것들이 질이라면 문이라고 하는 건 예약처럼 뭔가 보여지는 것, 그리고 또 공부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 질은 안, 그리고 문은 밖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자는 질 뿐이다. 지금 이 세 글자가 모두 종결사로서 뭐뭐할 뿐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군자는 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있어도 됩니다. 그러니 어찌 문으로써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질만 있으면 되지 문이 굳이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극자성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자공이 대답을 합니다. 자공이 말하기를 석호라고 하는 것은 애석합니다 라고 하는 감탄사입니다. 호자는 주로 감탄문에 많이 붙는 종결사죠. 그래서 애석합니다. 그대의, 여기서는 그대의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부자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높이는 선생님께서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둘 다 선생님을 의미하고요. 선생님의 말씀이 근데 무엇을? 군자를 말씀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탄문입니다. 해석합니다. 선생님의 군자를 말씀하는 것이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3화가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4마리의 말을 의미합니다. 수레 하나를 4마리의 말이 끌고 있는데 한 마리만 끌어도 굉장히 빠를 텐데 4마리나 끌게 되면 굉장히 엄청나게 빠르겠죠. 그래서 4마리의 말로 이라는 해석이 되고요. 4마리의 말로도 혀에 미치지 못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인데 이 4마리로 수레를 끌고 가는 굉장히 빠른 수레로도 내 혀가 너무 더 빠르고 더 앞에 있어서 미치지 이르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는 이 유자는 뭐뭐와 같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문은 질과 같고 또한 질은 문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질과 문은 똑같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범과 그리고 또 호표는 굉장히 세고 가치가 있는 것들을 의미하겠죠. 호표의 가죽은 이 곽자가 실제로 의미하는 이 가죽 곽자는 털을 다 뽑아버린 가죽을 얘기합니다. 여러 가죽 중에서도 이 곽자는 털이 다 뽑아진 가죽을 의미하고요. 호랑이와 표범의 그 털이 다 뽑아진 가죽은 여기까지가 주어 부분이고요. 유자 뭐뭐와 같습니다. 개와 또 양의 털이 다 뽑힌 가죽과도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범과 표범의 가죽일지라도 그 무늬를 다 뽑고 털도 다 뽑아버린 그 힘없는 아무 표시가 없는 그런 가죽은 개와 양의 가죽과도 같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지금 질과 또 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유교에서는 이렇게 자공의 말처럼 마음만 중시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밖에 표현되는 모습만 중시하는 것도 아니고 둘 다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군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여기에 이제 호랑이와 표범 그리고 개와 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장자가 이런 말을 했었죠. 내가 나비고 나비가 곧 나다 이렇게 얘기한 것과는 다르게 유교는 군자와 소인, 호랑이와 개 이러한 구분이 굉장히 인정이 됩니다. 군자는 좋은 거고 호랑이는 좋은 겁니다. 그리고 소인은 나쁜 거고 개도 나쁜 거죠. 물론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지만 그 가치가 높은 것과 낮은 것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사실 유교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비판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사람도 군자와 소인처럼 구분이 된다. 그러니 소인은 어쩔 수 없이 군자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즉 신분의 상하를 인정하는 이론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호랑이와 그리고 개는 구분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두 같은 생물이니까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리고 또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구분 없이 또 같이 인정해야 할까요? 사실 이건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관념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일상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9장입니다. 이번에 애공이 등장하는데요. 애공은 노나라의 왕이면서 이제 공자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왕이 되겠죠. 그래서 애공이 묻습니다. 유약에게 묻습니다. 유약에게 물으며 말하기를. 유약은 앞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공자의 제자고요. 공자의 외모를 매우 닮았던 그런 제자였다고 했습니다. 유자라고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애공이 유약에게 물으면서 얘기했습니다. 흉년, 줄일 기자죠. 해의 줄입니다. 그 해가 줄인다. 즉 흉년이 들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흉년이 들어서 쓸 것이 부족하게 되면 어찌합니까? 요거 합쳐서 여하, 여지하 모두 어찌합니까? 라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유약이 대답하면서 말하기를 합자는 보통 이렇게 맨 앞에 나오면 어찌, 되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자, 여기 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종결사가 있고요. 이때 철은 철법을 의미합니다. 이게 예전의 조세법으로 10분의 1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개를 생산을 하면 그 중에 하나를 주는 걸 얘기하겠죠. 당연히 흉년이 들면은 왜 10분의 1세를 하지 않으십니까? 그거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애공이 얘기합니다. 두 개도 나는 오히려 부족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 유자는 뭐뭐와 같다라는 뜻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오히려 부족합니다. 이때 2라는 건 10분의 2세를 얘기합니다. 10개 중에 2개를 조세를 취하는 것도 나는 오히려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찌, 이거 보이시나요? 아까 앞에 나왔었죠? 어찌 그 철을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철이 지금 동사가 되어서 철법을 시행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찌 그
철법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유약이 대답하며 말하기를 백성이 풍족하게 되면 임금이 원래는 더불어 였자는 요 뒤에 이렇게 해석이 나오거든요. 뭐뭐와 더불어서. 그런데 이게 지금 도치가 되어 있죠. 그 말은 강조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대체 누구랑 더불어서 부족하겠습니까? 아니 백성이 풍족한데 내가 임금은 누구랑 더불어서 부족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백성이 부족하면 임금은 누구와 더불어서 풍족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정자의 굉장히 훌륭한 모습이 드러나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사람만 풍요롭게 살 수는 없습니다. 어느 한쪽만 잘 사는 그런 역사들은 모두 아주 큰 문제들을 야기하곤 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오늘 보는 마지막 장인데요. 자장이 묻습니다. 덕을 높이고 미혹한 그 의혹을 분별하는 것, 이 전체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덕을 높이고 또 그 미혹한 것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자가 지금 동사로 쓰고 있고요. 충과 신을 주로 하고 그리고 의로운 곳으로 옮겨가라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덕을 높이는 것이다. 그 앞에 그 이야기들이 덕을 높이는 것이다. 그리고 의혹된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살기를 바라는 것이다. 전체가 주어가 되겠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살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그를 미워하는 것은 그 죽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그 살기를 바라고 또한 그 죽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의혹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에까지 한번 읽어보고 해석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자가 앞에 나오면 진실로, 참말로 이런 의미 해석이 됐었죠. 그래서 진실로 부유함으로써가 아니고 즉 뭐뭐으로써라는 거는 뭐뭐 때문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현대 한국어에 더 적합한 부유함 때문이 아니고 또한 이 지자는 원래 토지신 기자로도 해석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다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지자고요. 다만 이상한 것으로 써기 때문이다. 이상하기 때문이다. 역시 때문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처음부터 한번 차근차근 볼게요. 먼저 앞에서 자장이 혹 미혹되고 의혹된 것에 대해서 구별하고 싶다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남녀 사이의 의혹과 그리고 위정자로서 뭔가 의혹된 것, 이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남녀 사이의 의혹을 먼저 보면 내가 어떤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미워하는 것은 죽이고 싶은 것이다. 물론 약간 극단적인 말이겠죠. 그러면서 그 살기를 바라고 또 죽기를 바라는 것, 그 둘 다를 바라는 것, 그게 바로 미혹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흔히 애증이라는 말이 있죠. 물론 삶과 죽음까지 굉장히 극단적인 건 아니지만 내가 사랑하고 또 미워한다라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애증은 미혹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상대방이 조금 너무 부유하다거나 뭔가 좀 더 좋은 면이 있다거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뭔가 이상하다. 그건 잘못된 거다. 이상한 것이다. 라고 잘못된 그건 사랑이다. 애증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위정자의 입장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위정자의 입장에서는 그 살기를 바라는 것은 이 백성들이 정말 잘 살도록 위해주는 것이고 죽기를 바라는 것은 뭐 얘네가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그냥 대충 그냥 나는 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런 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그 위정자가 그 백성들이 잘 살라고도 뭔가 정책을 내고 또 백성들이 못 살라고도 뭔가 정책을 내고 예를 들어서 뭐 조세를 감면해주는 정책과 조세를 더 부담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동시에 내는 거 이거 굉장히 미혹된 거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그거는 내가 내 이익만을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부유함 때문이 아니다. 나의 이익만을 착복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건 좀 이상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이 8글자를 조금 위치가 이상하다. 해석해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긴 한데요. 일단 이렇게 오랫동안 읽혀왔기 때문에 제가 억지로라도 한번 맞춰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생각해볼 만한 그런 주제들이 많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고민해보시고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